예, 현대중공업 재벌의 불공정 하도급 갑질 관련 공정거래의 심사가 지난 어제 결과를 발표되었습니다. 제대 결정이 나왔고요. 이에 대한 국회의원 김종훈 여영국 추기단 의원님과 시민사회 노동단체들이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를 갖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연언 말씀 듣겠습니다. 김종훈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기도 했고 많이 둘러오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유의미한 저는 심사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결과에 따라서 시간을 끌기보다는 후속 조치가 빠르게 이행이 되기를 촉구하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재벌 기업들의 하청 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폐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러한 폐단의 해결 없이는 하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꾸려가는 것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살림 형편을 조금이나마 개선시켜 나가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의 큰 숙제인 불공정 원하청 관계의 해결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민주주의의 실현과 연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공정위가 현대중공업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재벌 기업과 하청업체들 사이의 가벌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정말 이러한 가벌관계를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가 제대로 갈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재벌 기업들의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서 기수습을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사실은 재벌 기업들의 공정위 발표를 인정하지 않을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부도 검찰도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를 촉구합니다. 네, 국회 정무위 소속 정의당 최선 의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위가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에 대해서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저와 정의당이 지난해부터 갑질 피해 증언대회와 조선 3사 갑질 격파 결의대회를 열면서 조선 3사의 불공정 행위 문제를 가장 먼저 공론화시켰고요. 국정감사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공정위 직권조사를 이끌어내는 바 있습니다. 조선 3사 중에 가장 먼저 현대중공업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인데 선시공, 후계약, 하도급 대금 부당 책정, 부당한 하도급 대금 인하 등 제가 피해 협력업체들과 함께 지적한 문제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현대중공업은 공정위 결정이 나오자마자 조선업의 특수성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언론에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제재가 과도하거나 조선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대중공업의 주장입니다. 재벌 대기업 조선사들의 탐욕 추구를 위해서 을들을 후려쳐 생존의 벼랑으로 모는 것, 이것이 공정위가 고려해야 될 특수성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후려치기에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33개의 협력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어김없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탐욕을 위해 지금도 협력업체의 대표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가족들이 생계를 걱정하며 피가 마르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대기업 조선 3사가 할 일은 공정위가 탐욕 추구를 방해했다며 소송을 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파기한 협력업체 대표들, 노동자들, 가족들의 삶을 살피고 지금이라도 피해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갑질 관행을 그대로 둔 채 덩치만 키우기 위한 인수합병이 이루어진다면 갑질의 규모만 더 키워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해운사들에 대한 공급 독점과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는 것 못지않게 협력업체들에 대한 수요 독점 강화를 방지하는 것, 이를 통해 갑질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 구조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에 반드시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이 돼야 할 것입니다. 협력업체들과 대등한 이치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하도급법의 목적을 제대로 이행하는 기업 문화와 경제 구조를 만드는 우선 책임이 공정위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많은 시민사회 노동단체들이 함께 천착해 왔습니다. 이 시민사회 노동단체들 대표해서 민변 민생위원 김남주 변호사님이 이번 결정의 의미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016년부터 조선 하도급 갑질과 기술 탈취에 대한 피해 사례 발표 대회 등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빅3 조선소 소속 다수의 하도급 업체들은 공정위와 중기부에 지속적으로 하도급 갑질을 신고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공정위가 올해 초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약 1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어제 현대중공업에 208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검찰은 현대중공업과 관련 직원들을 부당하게 기술 정보를 요구하고 그렇게 취득한 기술을 유용해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어제 공정위가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내린 것, 그리고 검찰의 기소는 매우 큰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촛불 정부가 표방해온 공정경제는 이제 그 결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 1위 업체인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고질적인 조선업계의 하도급 갑질을 근절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공정위는 이후 추가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조선업계는 공정경제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공정위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범정부적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또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 조선소에서 사내 하도급 업체는 오로지 인력만 공급하는 형태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근로자 파견법 위반은 아닌지 노동부 등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하고 제출하지 않아서 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여 원만 제재했는데 솜방망이 처벌로 대기업 조선소에 호웃음을 살 것입니다. 대기업 조선소 입장에서는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맞느니 차라리 자료를 폐기하고 1억 원 과태료를 받는 것이 낫다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하도급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이런 입법 불비가 있기 때문에 국회는 하루속히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공정위 행정은 느립니다. 첫 신고한 지 약 3년이 넘어서 이런 처분이 나왔습니다. 공정위 제재를 기다리다가 피해 기업은 말라 죽습니다. 공정위 제재가 내려져도 대기업 조선소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피해 기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피해 기업은 민사소송 승소 판결을 받을 때까지 완전히 말라 죽을 것입니다. 공정위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말짱 또 도루묵이 됩니다. 공정위는 김앤장 등 대형 로펌에 맞서서 소송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대형 조선소는 여전히 공수계약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도 인정했듯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공수는 대기업 조선소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수계약을 할 경우 공수 한정식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하도급업체에 제공해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에 서면으로 제공할 정보에 공수 관련 자료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민변은 하도급법에 있어서 공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 등 현장 당사자들입니다. 먼저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대책위, 그리고 조선 3사 피해대책위 대표이사 한익길님 모셨고요. 또한 현중 갑질 철폐대책위 대한기업의 김도영 위원장님 같이 모셨습니다. 대표에서 한익길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는 지난 4년 동안 헛소리하지 말라, 그게 말이 되냐, 설마라고 했던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이 이제는 진실이 되었습니다. 12월 4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한국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전원회의가 상정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공정위의 심의 내용을 보면 과연 현대중공업은 21세기에 활동하는 세계 1등 조수소가 맞는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군사 독재 시절 재벌도 이러하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기업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 일인가 귀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10월 1일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인지한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공정위의 조사가 나올 것을 예측하고 진실을 감추기 위해 자기들이 사용하던 컴퓨터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감춰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전부 현대중공업 직원들에 의해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시행되었고 현대중공업의 자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공정위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이러한 조직적인 조사방해 행위는 당연히 불법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함께 해양플랜트 제작을 위하여 동고동락하였던 수만 명의 협력사 근로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또한 현대중공업이 그 해양플랜트를 팔아먹은 선주사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이러한 조사방해로 인하여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의 불법 행위 중 빙산의 일각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현대중공업 회사의 직원 2명과에게 약간의 과징금을 부과할 뿐 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부과된 과징금은 현대중공업이 감춘 불법 행위로 인하여 감당할 수 있는 민 형사상의 그리고 행정적인 책임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닌 수준에 불과하며 직원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회사에서 성과급을 한 번 주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정도로 적은 액수에 불과합니다. 현대중공업이 문제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손방망이 처벌을 한 공정위도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감추면 손방망이 처벌을 하고 끝내도록 법제를 이렇게 방치한 국회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공정위 조사관의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진행한 행위는 경제민주화의 공정경제를 부정하고 상생경제를 짓밟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한국조선해양의 비윤리적 조사방해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첫째, 서면 미교부, 지형교부 행위, 둘째, 인력적 비율로 단가 인하 행위, 셋째,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확인하였고 어제 그 위반 행위에 대한 판결을 언론 보도 형태로 발표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발표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대책위 전체는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일방적으로 공사대금을 결정하였습니다. 업무량을 공사대금 지급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투입 공수 기준으로 공사대금 결정 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실질적으로 산해협력사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견적사나 직접 작성하지 못하며 공사비가 얼마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원청의 지시에 의해 먼저 일을 시작하며 매월 말 허위 공사계약서를 만들어 도급을 위장하였습니다. 업무 수행과 공사대금 지급을 별개로 운영하고 산해협력사들로 하여금 업무 수행과 무관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산합의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대금 지급을 지급받고도 무슨 업무 때문에 얼마를 지급받는 것인조차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초법적, 탈법적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하고도 현대중공업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개가 웃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현대중공업은 반성과 제도 개선으로 공정경제를 실천해야 되지만 지금도 협력사에 지급될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천막농수장이 있는 현실입니다. 조사방해 증거인멸은 현대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 3사가 똑같이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문제의 조사 및 진상 파악을 하기 위하여 국회가 정무위를 열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에서는 피해업체와 피해구제에 대한 논의를 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면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을 영업정지, 공공입찰 제한 등의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 경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현대중공업에서는 피해 하청업체 대책과 함께 피해 구제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한국조선해양은 공정경제를 책임 실천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 하청업체와 피해 구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현장 당사자 발언입니다. 하청 노동자들 대표해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이성호 지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3년간 하청 노동자들을 3만 5천 명의 하청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그나마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은 지금 임금 체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대보험 체납으로 은행 대출은 물론 신규 카드 발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청 갑질 개념 때문에 하청업체는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원청 갑질 경영하는 한국조선해양, 근호과과, 현대중공업, 한영석은 이 모든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해야 될 것입니다. 현대중공업 산하청지회는 하청 구조가 제대로 설 때까지 필요하다면 촛불도 들고 끝까지 투쟁을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려고 했습니다. 대우조선배업체지 대책이 집행위를 보고 있는 민주노총 윤태근 부위원장과 참여연대 김주호 민주팀장이 낭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기자회견 낭독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3페이지 기자회견문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 결정이 조선산업의 전망 만들기, 조선산업 생태계 복원으로 이어져야 한다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기자회견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